네. 자, 볼게요. 거기 보시면 구간 알파 베타의 모든 실수값을 빨리 적었네. 내가 8시 시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알파 베타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스몰 fx라고 써있죠? 네. 다시 뭐라고?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누구라고? X1 X. 스몰 fx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나오면 인티그랄 전체 범위가 뭐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주면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즉 전체 넓이는 무조건 얼마? 1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expectation하고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상형에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확률 변수 값에다가 확률 질량함수 곱한 다음에 더했지. 근데 그때 더할 때 뭘로 더했다고? 시그마. 근데 그걸 일부분만 더했어? 전부 다 더했어? 아니죠. 위아래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했잖아. 일부만 더한 게 아니라. 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도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겠어요? 이게 평균인 거야. 이게 평균.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확률 변수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왜?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했으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있죠. 즉 expectation x에서 빼죠. 평균을 그 다음에 제곱한 거. 이거의 평균 구하는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은 거라니까. 다시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이 expectation이 하는 일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라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도 x 빼기 얼마 m의 제곱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라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그게 뭐 되는 거라고? 분산되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마찬가지 또 하나 방법이 뭐였냐면 expectation에 x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면 돼?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이란 말은 x제곱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준 거, 얘가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 거기서 못 빼면 돼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라고. 되시겠어요? 근데 곡선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근데 적분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호 자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얘기할 때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뭐겠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근데 밑에다가 적분하는 문제를 하나 해놓긴 했는데 굳이 안 할게요. 굳이 안 합니다. 그래서 교재 봅니다. 교재에서 그게 아니 잠시만. 아니 그럴 리가요. 나 그렇게 어떻게
자 보세요. 뭐라고? 휴지라도 어떻게 강화될까요?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올리면 더워요. 내가 더워야 돼. 여기 보시면 바로 안에 있는 니네가 잘 몰랐는데 올려준 척하면서 올렸다 다시 내려야 돼. 그럼요. 자, x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주기예요, 대칭이에요? 대칭이죠. 얘네 평균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 x는 2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근데 두 양수 a, b에 대해서 2 빼기 a, 2 더하기 b의 확률이죠. 근데 얘는 연속 확률 밀도함수잖아. 확률 밀도함수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뭘 얘기한다고? 넓이. 뭐라고? 넓이가 뭐라고? P1 2 플러스 A서부터 2 플러스 B까지 넓이가 얼마라고? P2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A보다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그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어디보다 위에 있는 거라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어디 대칭이 돼요? 2의 대칭인 거니까 대충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꼭 이 그림이 아니에요. 2가 된 대칭되게 한 그린 거지. 여기가 대칭된 여기가 2인 거예요. 그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 돼야 돼? 무조건 1 돼야 돼. 그죠? 근데 얘는 보니까 2에다가 B를 더했고 얘는 2에서 A를 뺐죠? 근데 A가 크다고 했니? B가 크다고 했니? B가 큰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죠. 여기가 2 더하기 B인 거고 여기가 2 빼기 A겠죠. 내 말 이해가십니까? B가 더 큰 거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2 더하기 A가 있죠? 2 더하기 A는 요 간격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여기니까 어디냐면 여기가 2 더하기 A예요. 맞아요? 마찬가지 2 더하기 B인 거잖아, 그치? 2 더하기 A서부터 2 더하기 B까지 이 넓이가 얼마라고? P2라고. 되겠나?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넓이는 뭐겠어요? 빨간색 이만큼의 넓이는 P1에서 P2를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죠. 내 말이 이해가십니까? 근데 어디 대칭이야? 2에 대한 대칭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반쪽알의 넓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거의 반. 즉 P1에서 P2를 뺀 다음에 반한 거. P1에서 P2를 뺀 거에 뭐한 거? 반한 거. 되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 뭐 구하래요? 2 빼기 B 구하려면 2 빼기 B가 어디냐면 여기가 2 빼기 2 플러스 A니까 2 빼기 B는 어디냐면 대충 여기겠죠. 되겠나? 즉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림이 대칭이 안 되네. 대칭된다고 쳐요? 막 쳐요 그냥. 높이가 똑같아도 높이가 대칭돼요? 즉 이거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근데 우리 뭐하라? 좌우 대칭인 거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은 거죠. 대칭이잖아. 그냥 직선을 그릴 것이요. 잘 해봐요. 내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파란색이 몇 개? 2개. 파란색이 누군데요? P2였죠? P2가
두 개인 거고요. 그냥 빨간색이 뭐였어요? P1 빼기 얼마? P2였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뭐예요? P1 더하기 얼마? P2 예고하라고 됩니다. 거의 끝이죠. 참나 이런 걸 왜 내는 걸까요? 저희 학교 코로나 엄청 나와서 너무 마스크였어요. 아 진짜? 근데 김종 오빠보다 코로나 선생님이 문제가 더 족박하고 언제 빨리 집중해요. 아 나 진짜. 너무 편한 거 갑자기. 자 15번 보세요. 15번 연속 확률은 x가 갖는 값은 구간 야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뭐래요? 0부터 1까지 돼요. 근데 이 구간에 있는 두 함수가 있는데 자 이거 잘 보시면 x보다 큰 쪽의 넓이 되시겠어요? 네. 왜? 연속 확률 변수니까 x보다 큰 쪽의 넓이잖아. x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x보다 큰 쪽의 넓이니까 x의 오른쪽의 넓이를 라지 F라고 한다고. x보다 작은 쪽의 넓인 거니까 얘는 왼쪽 넓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 자 그때 옳은 것만 항상 고르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0부터 1까지였어. 되시죠? 야 이게 대충 그리는 겁니다. 꼭 이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셔야죠. 알았죠? 아 근데 이해하는 김에 이렇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직선을 이해할까요? 0부터 1까지 되면 그러면 여기가 1인 되죠. 그럼 전체 넓이 1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하죠. 얘가 확률 밀도함수 겁니다. 되시죠? 근데 봐봐 저 아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만약에 여기야 여기가 x야 그러면 x보다 큰 쪽의 넓이 오른쪽의 넓이 얘를 뭐라고 한다고? 라지 fx라고 한다고. x보다 작은 쪽의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gx라고 하는 거라고. 좋습니까? 그럼 보세요. 옳은 걸 고르래요. 야, 봐. 이거의 뜻이 뭐야? 0.3보다 오른쪽의 넓이가 0.2보다 오른쪽의 넓이보다 작대요. 내가 아니라. 0.3이죠. 다시 0.3의 오른쪽의 넓이 되겠어? 얘는 0.2의 오른쪽의 넓이 누가 더 커요? 0.2. 얘가 더 크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아, 알죠? 0.2가 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요. 0.4의 오른쪽의 넓이하고 되겠어요? 0.6의 왼쪽의 넓이하고 두 개가 똑같대요. 네. 오른쪽에 0.6 남아있고 왼쪽에 0.6.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왜 맞아요? 1이니까 자, 우리는 지울게요. 되겠다. 자, 얘가 확률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얼마라고? 1이야. 이거 전체 넓이가 1이라니까. 아까 거 그냥 쉽게 그냥 아까 내가 대칭이 안 돼서 그냥 그린 거고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거의 전체 넓이가 얼마면 된다고? 1이면 된다고. 그러면 0.4보다 오른쪽의 넓이고 0.6의 왼쪽의 넓인 거잖아. 그게 항상 똑같냐고. 그래프에 따라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졸라 높이다가 끝에는 졸라 작은 높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야. 되겠어? 그럼 정 가운데 여기 0.5라고 0.4보다 큰 쪽 이거랑 0.6보다 왼쪽 이거랑 되겠어요? 그림에 따라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같을 수가 있냐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 보세요. 얘는 0.2보다 큰 쪽의 넓이야. 그럼 0.7보다 다시 0.2보다 큰 쪽의 넓이야. 거기서 0.7보다 큰 쪽의 넓이를 뺐어. 즉 이 말은 뭘 얘기한다면 이 좌변, 디귿 보시는 겁니다. 디귿의 좌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x가 0.2보다 크거나 같고 0.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얘는 다 0.7의 왼쪽의 넓이지 0.2의 왼쪽의 넓이지. 이걸 뺐잖아. 그럼 어디야? 또 똑같이 여기죠. 즉 얘도 얘죠. 그에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라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봐. x보다 큰 쪽의 넓이야. 야 봐. 얘보다 오른쪽의 넓이. 얘보다 오른쪽의 넓이. 즉 봐봐. x값이 증가할게요. x값이 증가할게요. 증가할게요. 0보다 큰 쪽의 넓이. 0.1보다 큰 쪽의 넓이. 0.2보다 큰 쪽의 넓이. 0.4보다 큰 쪽의 넓이 어때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되겠어요? 점점 감소합니다. 근데 봐봐. 그러니까 내 말 잘 드세요. 얘 보세요. 제가 만약에 x가 0이야. 그럼 0보다 큰 쪽의 넓이잖아. 0보다 큰 쪽의 넓이니까 넓이 얼마? 1 되는 거예요. 즉, 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스몰 x가 0일 때, 스몰 x가 0일 때 얼마라고? 1이라고. 되겠어? 근데 점점 뭐 한다고? 작아지죠? 점점 작아져요. 되시겠어요? 그죠? 작아지는데, 이거보다 오른쪽 넓이, 이거보다 오른쪽 넓이, 오른쪽 넓이잖아. 그 넓이가 좀 작아지잖아. 즉 얘는 이렇게 감소한다고. 근데 봐봐, 만약에 1이야. 그럼 1보다 큰 쪽의 넓이가 있어 없어? 없죠. 즉 얘는 1이 되고요. 얘가 1일 때 0 되고요. 즉 얘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 다음부터 계속 0 되는 그림이에요. 야 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의 넓이 얼마야? 1인 거야. 즉 얘는 1로부터 쭉 오다가 이때부터 쭉 감소하다가 다시 0 되는 이런 그림이에요.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이산형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하면 좋은데 그 말 안 쓴다고 했지. 확률 분포 함수가 원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얘입니다. 얘가 확률 분포 함수예요. 확률 분포 함수가 이놈을 사실 미분하게 되면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거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라지 fx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무조건 0으로 가요. 0으로. 되시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고 0으로 간다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극한을 같이 문제 낸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뭐라고? 얘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자주 나와요 이거는. 감소함수부터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극한을
극한에 많이 나오냐고요? 아 그러진 않아요. 가끔 나와요. 그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골 때리게 문제를 내겠다고 이렇게 확률 분포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률 분포함수가 저거보다 큰 쪽의 넓이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17번 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걸로 얼마 받았지? 30만 원 받았나? 네? 17문제로요? 이 문제 이거 갖고 내가 문제 만들어서 모의고사 냈거든요. 오. 근데 확률 분포함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언뜻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보면 잘 구별 못해요.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잘 나오는 얘기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문제 하나 만들면 30만 원이에요? 네, 청소했을 때. 그러면 다 아시겠네요. 어? 이 문제를 다 아시겠네요. 이 문제는 다 아는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만드시고. 아까 그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함수 아까 그거 갖고 만든 문제를 만들어. 이상형 됐어요. 봐봐. 그래. 봐봐. 두 양수 A, B 중에서 연속함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야? A까지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 좋았대요. 근데 0부터 2분의 A까지. 자 다시 이 말이 뭐예요? 0부터 2분의 A까지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B라고. 그죠? 그럼 자 항상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 총합이 1부터 하셔야 된다고. 항상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 총합이 1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얘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A죠. 높이가 얼마야? B죠. 그거에 2분의 1 한 거. 얘가 얼마 된다고? 1 돼야 된다고. 따라서 A, B의 곱이 얼마야 돼? 2. 이거부터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확률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A까지. 네. 그죠? 이거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B. 2분의 B야? 네, 2분의 B. 이거 나왔죠? 네. 되십니까? 그럼 자 보세요. 여기가 A죠? 네. 그럼 2분의 A는 정 가운데니까 대충 여기 어디 있겠죠? 가운데 맞냐 여기? 살짝 오지. 왼쪽 좀 더. 여기가 2분의 A인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A까지 여기에 넓이가 왼쪽의 넓이가 얼마 돼야 된다고? 2분의 B. 2분의 B가 돼야 된다고. 되시겠어요? 네. 그럼 자 봐봐. 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가 2고 높이가 B인 거지. 네. 그럼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B. 2분의 B거든.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분의 A지. 네. 그럼 높이는 뭐 되는 거야? 밑변 곱하기 기울긴 거니까 4분의 A B인 거예요. 근데 A, B가 얼마야? 2니까 이거 얼마라고? 2분의 1인 거라고. 되시겠어요? 그럼 제 넓이는 뭐 되는 거야? 제 넓이는 밑변 2분의 A 곱하기 높이 2분의 1에다가 2분의 1하는 게 제 넓이죠? 근데 그 넓이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2분의 B랑 똑같아야 된다고. 되시겠어요? 그래 따라서 A는 얼마 되는 거야? 4B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A가 4B인 거니까 대입해 주면 4B 제곱이 얼마인 거죠? 그럼 따라서 B는 뭐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이겠죠. 즉 2분의 루트 2인 겁니다. 그럼 B는 뭐 되는 거야? A는 2루트 얼마? 2겠지. 졸라 쉽죠? 오케이? 항상 도형 문제만 나오니까 이 도형만 잘 하시면 돼요. 나오는 거는 그때 18번 보시면 극한이 이게 좀 나와서 좀 얘기합니다. 다시
다함수 fx가 얘를 만족한다며. 네. 보니까 무슨 함수야? 분수함수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수함수면 무슨 꼴? 무한대로 대 무한대꼴. 무한대로 대 무한대꼴은 정보가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뭐? 최고창. 그냥 따라서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얼마? b.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따라서 fx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얼마 b 얘가 되는 겁니다. 어? 어디 가요? 아, 여기 마이너스 1이었어? 얘죠? 근데 얘가 어디에서 정의됐대? 마이너스 1까지 정의됐다며. 그쵸? 그럼 항상 확률의 총합은 얼마라고? 1. 그러니까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빼기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돼. 아니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럼 우함수, 기함수 따지라 했죠? 기함수는 전부 다 지워주면 되죠. 보십니까? 기함수를 지워주면 뭐만 남아요? 우함수만 남아요. 우함수는 어디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한쪽을 접근한 다음에 2배 하면 되죠. 즉 0부터 1까지 접근한 다음에 2배 하면 돼요. 누구를? 빼기 x제곱 플러스 얼마? b를. 되겠나? 그럼 얘 계산해주면 2배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겁니다.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건 뭐만 남는다고 했어? 접근한 거에 개수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플러스 얼마? b죠. 얘가 얼마 돼야 된다고? 1 돼야 된다고. 내 말 이해가? 그래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b가 얼마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돼. 그럼 따라서 b는 얼마야? 6분의 5겠지.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근데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뭐라고? 여기도 심한을 하지 마세요. 심한하지 말고 어디 잡아볼 거냐면 굳이 이게 있으니까 풀긴 풉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보시겠어요? 얘는 굳이 이게 뭐 할 필요 없는데. 잠시만요. 야, 니네 학교에서 적분 알려줬어요? 근데 왜 나 일단 잠깐만. 근데 이런 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26번 같은 경우는 적분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 적분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건데 27번 같은 거 보세요. 27번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의 구간이 뭐야? 0부터 1까지잖아. 0부터 1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다라고 나왔지. 근데 얘 보니까 어때요?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했잖아. 그럼 뭐 한 거라고? expectation. 즉 얘가 expectation 하는 거라니까. 누구에다가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 a의 x 플러스 5의 expectation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a배 expectation of x 플러스 얼마 5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얘가 얼마래? 4분의 1이라며. 근데 이게 얼마라고? 10이라고. 되시겠어요 이거? 넘겨주면 얼마야? 5번이니까 a는 얼마야? 20이죠. 20. 보십니까? 이건 적분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안 하시냐면 24번부터는 하지 마세요. 24번부터는 X 하세요. 네, X 하세요. 37페이지부터 37페이지
39페이지서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어디까지요? 39페이지까지요. 되시죠? 야, 봐봐. 우리가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이산형 확률 분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중요한 예로 뭐 배웠냐면 이항 분포를 배웠잖아. 그죠? 그럼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도 중요한 예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가요. 정규분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인문 사회 계열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한다고? 설문한다고 했잖아. 그 설문의 모든 분포는 얘인 거예요. 모든 분포는 얘거든.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중요합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정규분포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규분포의 그림이 확률이 또 하면서 이렇게 종 모양 생겼거든. 어? 자, 이게 뭐라고? 연속형 확률 변수의 중요한 예인 거예요. 근데 니네 생각을 해봐. 즉 여기가 제일 높죠? 그죠? 그 가운데 끼를 확률이 높아야 작아요. 여기가 너 확률이 높은 거고 여기가 확률이 작은 거야. 예를 들어서 8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반대쪽에 조폭이 100명이 있어. 횡단보도 건너는데 조폭이 100명이 이렇게 있어. 형아들이 건너. 그러면 대부분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옆으로 이렇게 건너요. 대부분 애들은. 근데 이 끝에 있는 새끼들은요, 대놓고 경찰 신고를 해요. 여기 조폭 100명 있다고. 이런 새끼가 많아요. 옆으로 피하는 새끼가 많아요. 그런 애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더 조금 있는 새끼는 사실 칼 두고 맞짱 들어가요. 그런 애들 더 작은 거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가 인싸인 거고요. 여기가 아웃사이드인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50점대가 많아요? 100점대가 많아요? 100점대가 아니 100점대는 아니죠. 100점이 많아요. 100점이 더 작죠? 평균 애들이 많잖아. 그리고 빵점 애들 좀 작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양 끝에도 있긴 한데 작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인문 사회에서 증명하는 건 전부 다 정규 분포랍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과분들은 통계를 안 배워도 돼요. 이과분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안 써먹어요. 근데 문과는 써먹습니다. 얘는 꼭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정규분포인데 이 정규분포가 이런 걸 우리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범위는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림 그리면 종모양이 나오거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얘예요. 어때요? 생긴 게 젖 같죠? 예. 그럼 얘를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외워야 돼. 얘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거든. 근데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여기 보시면 알파벳 2 보이세요? 여기 보면 파이가 보이죠? 파이가 뭐예요? 3.1415V 무리수죠? 무리수죠? 무리수여서 우리는 파이라고 한 기호를 만든 거잖아. 여기는 알파벳 2도 나중에 이과분들은 미적분 시간에 배웁니다. 자연대수, 내추럴 됐어요? 내추럴 아니면 자연대수라고 불러요. 익스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자연대수라고 부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 연속 확률 변수에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전부 다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적분을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적분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있잖아, 얘는요 적분이 불가능해요. 고등학교 범위에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얘는 적분을 못해요. 적분을 못합니다.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는 뭘 못 구하냐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평균도 구할 수 없어요. 분산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쓰잘데기가 있는 함수야 없는 함수야? 쓰잘데기 없는 함수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되시겠어요? 왜? 얘는 적분을 못하거든. 나중에 여러분들 이과분들이 대학을 가시게 되면 중간고사, 미적분 중간고사에 얘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이거 적분해서 1 나오는 거. 얘가 중간고사 비포용지에 반 페이지 정도 씁니다. 이거 적분하려면 적분이 불가하다. 확률 못 구하고 모수도 못 구하고. 모수가 뭐였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걸 못 구한다. 적분이 불가하니까 확률도 못 구하고 모수도 못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요, 얘는요 주어져요. 평균이 n,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규분포는 주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저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2의 제곱이에요? 네, 건축. 와, 젖같이. 그렇죠? 잘까지 생겼죠? 그래서 정규분포가 영어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분포가. 그래서 기호를 뭘 쓰냐면 n을 쓰는데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항상 이 앞에 여기 보시면 시간 볼까요? 2, 파이, 익스포넨셜 전부 다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n 들어있죠, n. 여기 보면 시그마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n 평균하고 시그마 스퀘어 분산하면 얘 다 알거든. 그래서 항상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평균 자리. 평균. 여기가 무슨 자리? 분산. 얘는 전부 다 주어지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은 뭐 한다고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오거든?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특징이냐면 좌우가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그 대칭축이 뭐냐면 평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종 모양이고 평균에 대해 대칭이라고. 뭐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평균의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 정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평균. 어떻게 대칭할 수가 있어요? 대칭이에요. 이게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설문조사하면 완벽하게 대칭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완벽하게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지만 중심극한 정리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명수를 10명한테 질문하지 말고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질문하게 되면 점점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돼요. 근사하게 돼요. 우리는 완벽한 대칭인 걸 배우는 겁니다. 완벽한 대칭인 거를. 그러면 봐봐. 그럼 당연히 여기가 제일 꼭대기잖아. 즉 F에다가 뭐 대입하면 M 대입할 거야. M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야, 요 X에 M 대입해봐. M 빼기 M이니까 얼마야? 0이지. 어떤 수의 0제곱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평균이 뭘 가져요? 최대값을 가져요. 루트 2파이 표준 편차분의 얼마?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거든. 얘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시그마가 뭐냐면 시그마 제곱이 분산. 시그마 제곱이 뭐라고? 분산. 그럼 시그마가 뭐예요? 표준 편차. 뭐라고? 표준 편차. 근데 표준 편차가 어때요?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 제일 높은 데가 뭐 하단 소리야? 시그마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반비례.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그마가 커져요. 즉 분산이 커져요. 그러면 최대값이 점점 뭐하다고? 작아진다고. 되겠어? 되시겠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분산이 뭐예요?
커져 있는 정도죠. 이해하세요? 평균에 졸라 많이 모여 있어. 그럼 분산이 커져가. 분산이 작죠? 분산이 작잖아. 분산이 작단 말은 분모가 작단 얘기지. 네. 그러면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이 숫자는 커져야 작아져요? 커져. 점점 위로 올라가죠. 즉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표준편차가 크면 이 꼭대기는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게 정규분포인데 이런 정규분포에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대충 내가 러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갑니다. 일단 항상 얘는 어디 대칭이라고? 선대치. 어디 대칭이라고? 평균 평균에 대한 대칭이라고. 되시겠어요? 평균에 대한 대칭이니까 우리 대칭이면 평균 m에 대한 대칭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f의 x 플러스 얼마 n 플러스 얼마 x 이거랑 f의 n 빼기 x가 같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항상 우리 이거 뭐야? x의 부호가 다르면 대칭인 거지. 어디 대칭이라고? 평균. 뭐라고? 더한 거의 반. 얼마야? n. 되겠어?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fx가 f의 2n 빼기 x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M. 아 예. 그래서 항상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 평균에 대한 대칭.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항상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 종 모양. 그때 점근선은 뭐래요? x축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리미트를 씌우면 x가 플러스 무한대가 됐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던 리미트 씌우면 얘는 무조건 전부 다 뭐예요? 0으로 가요.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왜?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다 그랬어?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0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되시죠? 이해 가시죠? 그럼 봐봐.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얘기했어요.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전체가 얼마? 1. 이사량이면 다 더한 게 1. 연속형이면 넓이가 1.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종 모양의 아래쪽은 전부 다 뭐 돼야 돼요? 넓이가 1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거기 위에 보시면 실수 전체라고 써있죠? 예.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수 전체를 정의된 확률 변수라고 했지? 네. 그래서 얘가 원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할 건데 실수 전체잖아. 실수 전체는 구간을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죠. 얘가 1이라고요. 되시나요? 미친 척하고 나올까봐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럼 얘가 1이고 얘는요. 이렇게 생긴, 봐봐. 우리는 이때까지 여기에 숫자만 있거나 한쪽에 상수만 있는 적분을 했죠. 그쵸?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간 적분이지. 이런 거 우리는 이상 적분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대학 가서 외우는 겁니다.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전체 넓이가 얼마 돼야 돼? 1 돼야 돼. 그리고 항상 x는 m에서 뭘 갖는다고? 최대값을 갖죠. 근데 그 최대값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분모에 뭐가 있어? 시그마가 있죠. 분모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항상 얘는 표, 준, 편, 차에 와 뭐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반비례. 그렇죠? 즉 표준편차가 커지면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럼 이거 전체는 뭐예요? 작아져요. 되시겠어요? 즉 높이가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근데 봐봐. 그러면 얘가 높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표준편차가 커지면 점점 높이가 내려간다며. 근데 전체 넓이는 무조건 얼마 돼야 돼? 1. 그쵸? 높이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뿌리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져야 돼요. 왜? 전체 넓이 1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얘를 꼬리 부분이 두꺼워지는 거. 어쨌든 간에 항상 표준을 반비례한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얼마라고? 항상 1인 거야, 1. 되겠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값은 항상 뭐라 그랬어? 넓이라고 했지, 넓이. 되시겠어요, 이거? 네. 그러면 또 하나, 방금 내가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평균이 m으로 일정해요. 평균이 뭐하다고? 일정해. 평균이 일정해. 근데 있잖아,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라고 써있죠? 네.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지. 네.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평균이랑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럼 평균에 몰려있겠어? 몰려있지 않겠어? 몰려있지 않으니까 높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라고. 낮아지는 거라고. 네. 표준 편차가 작으면 분산이 작다는 얘기죠? 네. 그 말은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니까 높이가 높아요. 올라가는 거라고. 지금 그게 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전체 넓이는 항상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넓이가 작아지면 꼬리 부분의 넓이는 커져야 되겠죠. 되겠어요? 웃긴 거야. 이게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넓이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가운데 넓이가 작아지면 꼬리 넓이는 넓어져야 돼요. 그 말은 가운데 넓이가 올라가면 꼬리 부분의 넓이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일정하대요. 아까도 얘기했죠? 표준 편차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된다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높이가 뭐하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얘기죠. 되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봅니다. 밑에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얘 하나부터 보죠. 얘 종 모양의 그림이 몇 개 있니 지금? 두 개 있죠, 두 개. 되겠나? 근데 얘는 대칭축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 말은 대칭축이 똑같죠. 네.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평균이 같은 거야. 근데 높낮이를 봤더니 어때요? 봐봐요. 높이가 다르죠? 그 말은 뭐가 다른 거예요? 분산이 다른 거예요. 높다는 얘기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지.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는 얘기죠. 아, 얘의 분산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얘의 분산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겠어? 그 전체 넓이는 얼마 돼야 된다고? 네. 1 돼야 되지. 그럼 봐봐. 이 부분은 두 개의 그래프와 겹쳐져요? 겹쳐지지 않아요? 겹쳐지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겹쳐진 부분인데 얘가 가운데가 이만큼 추가됐잖아. 맞죠? 그럼 꼬리 부분 뭐 돼야 돼? 넓이가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고. 되시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말 이해 가세요? 가운데 넓이가 넓어지면 꼬리 부분 넓이는 작아져야 된다고. 되겠어요? 그럼 작아진 넓이만큼이랑 커진 넓이만큼이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좌우 대칭인 거니까 이 반쪽짜리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줄어드는 거의 넓이가 커진 거의 넓이랑 똑같은 거라고. 내 말 이해 가세요, 이거? 오케이? 얘네들이 넓이가 뭐 한 거라고? 같은 거야. 대칭축이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평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어때요? 얘는 대칭축이 다르죠? 대칭축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평균이 달라요. 그 대신에 얘는 보니까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죠? 네. 높이가 똑같단 말은 무슨 말이야? 표준 편차가 같다. 즉 분산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가 일치하는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되시죠? 근데 얘가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 뭐가 생겼어? 교점이 생겼죠, 그죠? 그럼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보면 좌우를 거보면 만나는 점이 여기 또 생겨요, 이렇게. 되십니까? 그럼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이 점은 뭐겠어요? 좌우 대칭인 거니까 M1하고 M2의 평균이겠죠. 정 가운데라고. 되겠어? 그러면 얘가
좌우 대칭인 거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뭐 하겠어요? 대칭이겠죠. 즉 같겠죠. 즉 각야 간격이 같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아 1, 3 삼각형 넓이 이 간격이 같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등차수열이라는 얘기 등차수열. 여기의 값이 뭐라고? 등차수열 등차수열. 여기 값이 뭐라고? 등차수. 등차수열. 되십니까? 네. 이게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되시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자 다시 확률면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이 얼마? m이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높이 외워야 된다고 했니? 외울 필요 없다고 했니? 얘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조건 우리 누구? m 얘만 쓸 줄 알면 돼요. 즉 m 그리고 종 그리면 끝. 네. 아, 꼭 종을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맨날 이게 저는 밀진목. 종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1, 3, 이 가운데 이 저 안에 끼가 있어. 어이가 그렇게 보자. 자 보세요. 어린관계가 보였군요. 봐봐요. 그럼 봐. 그럼 얘가 정균포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거든.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1번 보면 A서부터 B까지의 넓이라고 써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이만큼의 넓이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호와 입법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얘를 기호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다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적분하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외울 필요가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그랬어. 왜 없다 그랬어요? 적분을 못한다고요. 적분을 못하니까 확률도 못 구하고 평균도 못 구하고 분산도 못 구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서 확률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적분해서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미리 해놨어요. 보고하시면 돼요. 보고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밑에 보면 당연히 야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이니까 이 반주간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 반주간의 넓이 얼마겠어? 0.5. 0.5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n보다 큰 거지. 그럼 오른쪽 넓이란 소리야? 오른쪽 넓이랑 왼쪽 넓이랑 둘 다 얼마야? 0.5인 거죠. 되시겠어요 이거?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좀 작은데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다시 아까 내가 여기 어디를 A라고 표현했잖아. A라고 쓸게 이렇게. 이게 아까 했던 거. 봐. A보다 작죠? A보다 왼쪽의 넓이를 얘기해요. 뭐라고? A보다 왼쪽의 넓이니까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넓이에다가 여기 넓이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넓이는 얼마라고? 0.5니까 0.5에서 더해주면 되죠.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넓이를. 어렵지 않죠? 그 말은 그게 됐어? 야 그게 됐어. 그러면 여기 넓이는 뭐겠어 그러면? 여기 넓이는 0.5에서 여기 넓이를 빼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오케이? 즉 뭐냐면 야 봐봐 A보다 큰 쪽의 넓이죠. A보다 오른쪽 넓이, A보다 왼쪽 넓이, A보다 큰 쪽 넓이, A보다 작은 쪽 넓이란 말이야. 되겠어? 그럼 그거의 넓이하고는 얼마겠어요? 전체 넓이가 무조건 1이겠죠. 되겠나? 근데 얘 보세요. A보다 큰 쪽 넓이래. B보다 큰 쪽 넓이래. 근데 그 두 개가 뭐가 돼? 같대요, 같대요. 봐, 야, 종 모양이 이렇게 있어. A보다 큰 쪽의 넓이래. 되겠어? 그럼 이 넓이랑 즉 오른쪽의 넓이와 큰 쪽의 넓이 이거랑 같은 경우는 즉 보세요. X, X 확률면서 같아 달라. 같죠? 부동 방향 똑같아 안 똑같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부동 방향 똑같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밖에 없냐면 두 수가 같을 때밖에 없어요. 부동호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두 수가 같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거기 6번 보시면 부동호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아니죠. 6번 보시면 자 7번하고 5번하고 6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5번은 확률 변수가 똑같고 부동호 방향이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뭐 한 거라고? 같은 거. 근데 얘 봤더니 부동호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A보다 큰 쪽의 넓이랑 B보다 작은 쪽의 넓이지. 왼쪽의 넓이인 거잖아. 즉 B가 정확하게 대칭돼서 여기 있어서 B보다 작은 쪽의 넓이 이게 똑같겠죠. 내 말 이해가? 근데 정가운데가 뭐였어? 평균 M이었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는 대칭축이 몇 배? 2배여야 돼요. 오케이? 저 대칭인 거니까.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넓이가 최대래.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최대래. 그럼 봐.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넓이를 구해야 제일 넓은 거니? 무조건 가운데를 구해야 넓이가 제일 넓은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최대란 말 나오지?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대칭된 넓이의 합을 구하는 소리예요. A, B 넓이 구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무슨 말이야? A 플러스 B가 얼마? 2M 돼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가운데에서 넓이 구해 제일 넓은 거라고. 아, 9월 모의고사 언제냐고요? 별로 나 궁금하지 않아요. 쌤, 저 9월 8일 날에 수련회 와서 하거든요. 뭘 수련하시는 거예요? 공중부야? 허경영 진짜. 간이 구멍이 뚫려야 돼. 일단 기다리세요. 야, 그렇잖아요. 거기 30번 보세요. 문제 보십니다. 문제 30번 보십니다. 30번. 페이지요. 거기 30번 보시면 3학년 재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같은 지역에 ABC의 세 고등학교가 있는데 수학 성적 분포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룬대요. 그럼 다음 보기 중 옳은 걸 구하래요. 자 보시면 A 학교하고 B 학교는 어때요? 대칭축이 똑같죠? 그 말은 평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멀리요. 평균이 더 크죠? 자
자, 기억 보시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에 더 많다라고 했죠. 자, 질문. 이 X축이 점수야.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한 거야? 점수가 좋은 거지. 예. 그게 우수한 학생이죠. 예. 이게 다 옛날 문제에서 이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함이 들어옵니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씨발아 훌륭하냐 이게 내가 이게 안 좋은데. 그럼 보세요. 성적이 우수 학생이 봐봐. B고등학교가 누구야? 얘지. 예. 그럼 얘 꼬리 부분의 두께랑 얘 꼬리 부분의 두께가 어때요? 다르다. A가 더 두껍죠? 예. 그 말은 성적이 더 높은 애가 얘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내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꼬리 부분이 더 두꺼우니까 더 많은 거거든. 내 말 이해가? 그 다음 즉 얘는 B고등학교는 있잖아. 아니, A고등학교는 성적이 높은 애도 많고 성적이 낮은 애도 많은 거예요. 되겠어요? 그리고 B고등학교는 가운데 졸라 많이 모여있잖아. 예. 그 말은 뭐냐면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라고. 되겠어요? 자, B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냐라고 했죠. 평균이라며. 예. A하고 B하고 평균은 뭐예요? 똑같죠? 근데 니는 틀린 말이라고. 그렇지 않다. 내 말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다음에 C고등학교입니다. C고등학교 애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고른 편이란 말은 예. 이 고르다란 말이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야, 고르단 말이 고를 맞춤. 자, 여기서 고르단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점도 한 명이고 90점도 한 명이고 80점도 한 명이고 이렇게 있어. 즉 100점 한 명, 90점 한 명, 80점 한 명 이런 게 있고 한쪽은 90점만 3명 있어. 누가 더 고른 거예요? 첫 번째.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게 고른 겁니다.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고만고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완전 기분 맞춤. 아, 그래요? 그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봐봐. C 고등학생들하고 B 고등학생 가만히 보세요. 얘가 더 높죠? 네. 이 말은 분산이 더 뭐하다는 소리야? 작다는 얘기지. 즉 얘가 더 성적이 고른 겁니다. 내 말 이해가세요? 최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분산이 더 작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잖아.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게 고른 거예요. 이 점수를 내주자 그게 그거라고. 원래 고르다고 뜻이에요. 아, 여기서 고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고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성적이 다 비슷비슷한 거 그게 고른 거예요. 편차 작은 거. 또이또이 하면 되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다시. 똑같다 하면서 맨날 여러 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다이. 그게 다이다이 고른 거예요. 성적이 다이다이 고른 거예요. 싱글러로. 어? 싱글러로. 이런 시장. 그럼 봐요. 내가 아까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랑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없다고 했죠. 자, 야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있잖아. 월급을 130만 원 받아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국에서 내 월급이 $1,000야. 그러면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 아니 예를 들어서 다시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받아. 지금 1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1,300원입니다. 대충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월급을 110만 원 받아. 근데 또 한 명은 미국에서 월급을 $1,000 받아. 그러면 누가 월급이 높은 걸까요? 미국. 계산이 안 돼서 못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 원으로 그냥 고치죠. 아니 원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똑같은
야, 우리나라에서 12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네. 미국에 $1000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밥 한 끼 먹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돼. 근데 여기 밥 한 끼 먹으려면 2만 원이야. 물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하와이에서 내 도시락 싸먹는데 $15였어요. 도시락이 $15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차이가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1,700원인데 미국은 $20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적으로 보면은 비슷할 수 있지만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삶이 더 윤택한 건 우리나라가 윤택할 수 있는 거라고.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여러 개를 비교하려고 해. 그럼 단적으로 딱 비교할 수가 없어요. 통일시켜야 우리는 비교할 수 있거든. 내 말 이해가요? 즉 정규분포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평균이 다를 수도 있고 분산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 개의 정규분포가 있어. 미국 사람들의 월급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그냥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내 말 이해가? 왜? 분포가 다르니까. 내 말 이해가? 그럼 얘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되시겠어요? 네. 그 통일시키는 게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분포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을 때 표준 점수가 뭘로 따진 거냐면 표준 정규분포로 따진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니네 사설 모의고사 안 봐봤죠? 나라에서 오는 모의고사는 성적표에 정규분포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제. 이런 표가 안 나오죠. 사설 모의고사 보면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나와서 내 성적이 평균보다 얼마큼 떨어지는지 표시가 돼요. 그럼 전체 전국에 있는 애들 성적 중에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설 모의고사 보면 나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안 나오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가 서로 다른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월급, 미국 월급 이걸 단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고. 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통일시키는 분포가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가 뭐냐면 얘도 정규 분포니까 얘도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인데 어떤 정규 분포냐면 야 아까 내가 지금 정규 분포 얘기를 막 했잖아. 근데 아까 교재 문제가 그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표준 정규분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규분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규분포가 중요합니다. 표준 정규분포가 중요합니다. 즉 봐봐. 모든 정규분포는요 뭘로 바꿔서 풀어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요. 왜? 정규분포는 평균도 못 구하고 평균도 못 구하고 분산도 못 구한다니까? 알겠어요? 왜? 적분이 안 되니까.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전부 다 적분을 다 해놨거든. 그래서 모든 수학책의 맨 뒤에 보면 정규분포표라고 해서 적분해놓은 값을 다 써놨어요. 니네 교과서 보시면 써있습니다. 학생식에 보면. 얘기했어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가 뭐냐면 정규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다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표준 정규분포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서 얘는 기호를 좀 다시 씁니다.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Z 쓰요. Z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얘가 정규분포예요. 그럼 봐. 만약에 표준 정규분포의 그림은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여기 0 되겠지. 그치?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외벽심화창의 정규 보니까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이긴 한데 대칭축이 어디냐면 여기가 Y축인 거지. 이게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럼 아까 당연히 확률 밀도함수를 외우지 않았죠? 외우지 않았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기호를 Z를 쓴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이렇게 Z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공식에서 원래 여기 시그마가 붙었고 여기가 2분의 X 빼기 M의 전체 제곱 뭐 이런 거 붙었단 말이야.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앞에 그 C에다가 M 대신에 0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분산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시그마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나와요. 어차피 이거 외워야 하나요? 얘도 안 외웁니다. 얘도 안 외웁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확률 밀도 함수에 정규분포의 확률이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이거 봐. 허리면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1. 1 돼야 되지. 그럼 자, 내가 여기 파란색 넓이를 알아. 여기 넓이가 만약에 스몰 p라고 해봐봐. 되겠니? 그럼 나는 이 노란색 부분이죠, 노란색. 여기는 2분의 확률인데 뭐냐면 Z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지? 그치? 그럼 얘 알면 얘가 P인 거 알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0.5에서 P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 가십니까? 내 말 이해 가세요? 지금 얘를 알면 우리는 여기에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내 말 이해가? 그 좌우 대칭인 거 알아 몰라? 알죠? 되시겠어요? 무슨 말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0부터 A까지의 넓이는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를 0부터 A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P라고 한번 써볼게요. P라고 쓸게요. 써볼게요. 해볼게요.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의 넓이 당연히 얼마야? 0.5인 거지? 되겠어? 네.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쪽의 넓이가 궁금해요. A보다 작은 쪽의 넓이가 궁금해요. 되시겠어요? 그럼 이쪽 넓이는 뭐 하면 되겠어? 0.5에다가 더해주면 되지. 얼마만큼? P만큼. 되시겠어요? 네. 다시 이해 가십니까? 네. 다시 A보다 큰 쪽의 넓이야, A보다 작은 쪽의 넓이야. 전체 넓이가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야, 조금만 더. 내가 생각할 때 다음 주면은 이 진도 다 끝납니다. 이거 좀 빨리 좀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 조금 더 해야 돼서. 여기가 되시겠어요 이거? 그다음 다시. 아예 2학기 성기가 높은 거 아니요. 기말고사 범위도 있죠. 다시 여기 보시면 아까 다 했어요. 분포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똑같을 때 부등호 반응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똑같지. 그러면 근데 넓이가 뭐가 돼? 똑같다며. 그 말은 A하고 B하고 같은 거고 얘는 부도항이 어때요 서로? 다르죠? 다르죠? 그럼 대칭이라고 했지? 그러면 두 수의 합이 뭐야? 평균의 2배잖아. 근데 평균이 얼마야? 0이니까 얘는 두 수의 합이 얼마야? 0이에요. 즉 따라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되시겠어요? 역시 마찬가지.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뭐래요? 최대래매. 그럼 가운데 넓이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될 거냐면
되십니까? 연기가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 어떻게 그럼 과자 먹어도 돼요? 문제는 해 그냥 해. 야, 대박이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칭이니까 그러면 좌우 대칭인 거니까 마이너스 a서부터 0까지 넓이나 즉 얘가 아까 내가 요 놈을 뭐라고 했냐면 p라고 했잖아. 네. 좌우 대칭인 거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a서부터 0까지의 넓이도 똑같겠죠, 그죠? 좌우 대칭인 거니까. 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여기까지 넓이만 알면 나머지 넓이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되시겠어요? 0부터 a까지 넓이만 알면 다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적분을 미리 해놨다고 했잖아. 그 적분을 어디만 해놨냐면 0부터 a까지 넓이만 해놨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은요 항상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항상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 표준 정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갖고 구하는 거예요. 뭘 갖고 구한다고? 표준 정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갖고 구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걸 미리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이 어디냐면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항상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넓이. 뭐라고? A까지 0부터 A까지 넓이만 써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0.125, 0부터 0.125까지의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럼 책 뒤를 펴시면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럼 세로가 뭐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여기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1.2에서 0.05가 있는 요 자리가 넓인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를 낼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피한 것만 이렇게 식으로 나오지. 이게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보통 이렇게 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의 뜻을 아셔야 돼요. 0부터 1.25까지 넓이가 얼마야? 0.3944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표 보는 방법 사는 똑같아요. 아니, 조금만 더 하고만. 그러면 봐봐. 아니 이게 내용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없어서 이걸 시간 끌고 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 봐. 그러면 내가 정규분포가 좋다고 했니 안 좋다고 했니? 안 좋아요. 왜? 적분이 안 되니까 확률 구할 수 없거든.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적분을 미리 해놨다니까. 그럼 모든 정규분포를 뭘로 바꿔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라고. 되겠어? 그럼 봐봐. 만약에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 얘는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10이고요 분산이 예를 들어서 25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얘를 뭐 하고 싶어?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싶어. 얘는 평균이 얼마? 0이고 분산이 얼마? 1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평균이 얼마였어? 10이었지. 얘는 얼마였어? 0이었잖아. 그럼 x를 왼쪽으로 얼마만큼? 10만큼 평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되겠나?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표준화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즉 정규분포를 뭘로 바꾸고 싶다고?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싶다고. 되시겠어요? 그럼 이거를 적당히 평이동 시킨 다음에 높이를 조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게 뭐였냐면 얘였어요. 표준화 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분산은 스퀘어 제곱, 오더가 2, 차수가 2라고. 근데 평균은 차수가 1이라고. 그냥 더할 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차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 표준 편차 만들었다고. 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확률에서 x가 무슨 못 따라가요. 정규 따르죠. 거기서 평균을 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나눠요. 이게 표준화예요. 요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요. 여기 분산, 시그마 제곱 분산 루트 식의 표준 편차 그걸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어요. 이게 표준화예요. 이게 표준화예요. 졸라 간단한 거예요. 평균 빼고 뭐라고? 표준 편차로 나누라고.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확률을 못 구하니까. 근데 확률을 우린 미리 구해놨다니까. 누구의? 표준 정규분포에. 그러니까 모든 정규분포는 뭘로 바꿔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요. 모든 정규분포는 뭘로 바꾸라고?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얘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 근데 이거는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에 추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때도 이 정규분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꼭 아셔야 되는 건데 표준화되기 쉽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돼요. 자, 봐봐.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봐봐, 어려운 거 아니야. 얘 봐봐. x가 못 따라요. 정규분포 따르죠? 평균이 얼마야? m이고 분산이 얼마야? 시그마 제곱이지. 이런 정규분포 따라요. 좀 더 문제 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확률 구하래. 되겠니? 그러면 x가 무슨 분포 따른다고? 정규분포 따른다고. 그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리고 우리 뭐 하셔야 된다고? 표준화 하셔야 된다고.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세 군데를 전부 다 뭐 하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라고. 근데 아까도 했지만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뭘로 바뀐다고? Z로 바뀐다고. 그럼 내용이 없는 건데.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뭘로 바뀐다고? Z로 바뀐다고. 내 말 이해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라고 한다고. 되겠어? 근데 어떻게 말해요? 근데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대단해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A가 아니라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시그마 이런 모양이에요. 즉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K기만큼 더한 모양이라고.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K기만큼 뭐한 거라고? 더한 거라고. 그럼 얘를 표준화할게요. 그럼 여기다 평균 빼야죠. 그 다음에 시그마 나눠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K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맨날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랑 얘가 평균과 표준 편차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된다. 내 말 이해 가세요? 아니 또 할게요. 봐봐. 여기가 혹시 평균에다가 n분의 10 아니죠? 연습시킬 거예요. 내가 연습할 거예요. 이 모양이야. 그럼 여기다 평균 뺐지.
그럼 시그마 나눴지? 그럼 여기 뭐래요?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 말 이해가? 자, 야, 내 말 잘 들어. 제발. 봐. 숫자로 연습합니다. 숫자로 연습하라고 내가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연습을 할게, 연습을. 표준화하는 연습입니다. 표준화하는 연습. 보세요. 평균이 얼마니? 평균이 5죠? 여기 4라고 하는 건 있잖아. 분산이 4인 거야, 분산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야? 2야, 2.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2야. 야, 니네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어떨 때는 분산 알려주고요. 어떨 때는 표준 편차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 알려주는데 그게 분산인 줄 알고 그냥 계산하면 틀려요. 내 말은 그건지 알죠? 보세요. 자, 봐. x는 정규로 따라하는데 평균이 얼마야? 5인 거지. 그럼 봐봐. 표준화가 뭐였어요? 5에서 5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5에서 5 빼면 얼마야? 아, 평균 자리는요. 뭘로 옮겨지는 거야? 무조건 0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0으로. 자, 여기 보세요. 6이죠? 6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2지. 아, 얘부터 할까요? 7 보기 7. 7은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1개 많은 거죠. 9라고 하는 거는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2개 많은 거죠. 다시 얘에서 5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2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를 맨날 빼고 난 다음에 나누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세요? 얘 봐봐. 3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1개만큼 작죠? 그러면 얘 빼기 얼마니? 내가 계산을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니네가 이거 안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아니, 아니면 빼고 하세요. 1이 1. 1은 평균 5에서 표준 편차가 몇 개만큼? 2개만큼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2. 알겠어? 그럼 얘는 6은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반 개만큼 크죠? 반 개만큼. 8은 평균보다 1개 반만큼 크죠? 그럼 얘는 2분의 3. 얘는 평균보다 반만큼 작죠? 마이너스 2분의 1. 당연히 숫자가 크거나 복잡하면 저게 평균 빼고 평균 나눠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고. 이해해볼게요. 얘는 2는 평균보다 3만큼 작지? 즉 표준 편차가 1개 반만큼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 0은 평균보다 2개 반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5. 이렇게 바꾸어 쓸 줄 아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아, 좀 이따가 문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럼 봐요. 아, 이거 여기 마지막, 여기 마지막, 여기 마지막. 근데 어렵진 않은데. 어. 사람들과 이거 지금 뭐야? 순수해서. 아, 그치. 생수에서 그렇지, 생수에서. 생수에서 그렇게 한데. 선생님. 네. 저 이해했어요 이제. 아, 이해했어. 아, 네. 일본 가기 전에 큰 상품 먹고 갔는데. 자, 그래요? 가서 바닷물도 한번 먹고. 일요일 날 퀴즈 네, 입니다. 쉣! 자, 예쁘시다. 조절 같아요. 자, 이거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아까는요, 확률 변수가 같은 거였어, 다른 거였어? 같은 거였지. 근데 이 새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다른 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정규표를 배우는 거라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지. 되겠어? 즉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그럼 얘를 뭐 하라고? 표준화하라고.
근데 x의 평균이 얼마야? m1이지. 그러니까 a 빼기 m1 표준 편차가 뭐야? 시그마 1 되겠어요? 부동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표준화하게 되면 확률 변수를 뭘로 쓰라고? z 되겠어? 이거랑 얘는 확률 b 빼기 y의 평균이 얼마야? m2. 표준 편차가 뭐야? 시그마 2. 그 다음에 얘도 표준화하면 뭘로 바뀐다고? z. 항상 정규분은 표준화하면 z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부동 방향도 뭐예요? 똑같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말이 뭐냐면 표준화 한 놈이 뭐 하면 돼요? 두 개가 같으면 되죠. 아까 했죠? 부동항이 같으면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 한 놈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고 표준화 한 놈 갖고 따지면 되는구나.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 보니까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x가 큰 거고 얘는 숫자가 큰 거니까 부등호의 반대. 네. 부등호의 반대인데 확률 변수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아까 우리 확률 변수 같으면 뭐였어요? 대칭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더한 게 0이었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표준화 한 놈 갖고 따져야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 표준화한 거 시그마 1 분의 a 빼기 얼마 m1 이거랑 시그마 2 분의 b 빼기 얼마 m2 표준화한 것들을 더한 게 얼마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고. 되시겠어요? 다시 큰 쪽의 넓이죠? 되겠어? 작은 쪽의 넓이죠? 근데 더해서 얼마 되고 싶어? 1 되고 싶잖아.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큰 쪽의 넓이랑 작은 쪽의 넓이가 더해서 1 되려면 뭐야? 그 숫자가 같아야 달라야 돼? 같아야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분포가 다르니까 우린 뭐 해야 돼? 표준화. 분포가 다르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 표준화 한 놈이 뭐 하면 되겠어요? 같으면 되죠. 그냥 분포가 다르면 표준화해서 비교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긴 했는데 이게 빨리 하고 나는 수출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수출을 하나를 더 질문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좀 빨리 좀 해야 돼서 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크게 잘못했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냐면 내가 51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51페이지까지 한 건데 자 보세요. 큰일 났다. 이상이다. 얘들은 다치면 못하는 거야. 다치면. 내가 누구야? 너 학원 있잖아. 이렇게 해서 4시에 가려고 그러고. 작업할까요? 사실 3번 보시면 정규분포가 뭘 만족한다고 했냐면 얘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네끼리 얘기하고 가고 그러니까 나 하고 싶으면 또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번 보세요. 40번. 정규분포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그림만 봐도 높낮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분산이 다른 겁니다. 대칭축의 위치도 다르죠? 평균도 다른 겁니다. 근데 40에서 50인 범위에서 두 곡선과 직선 x는 4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그죠? 그 다음에 S2라고 했어요. 근데 S2 빼기 S1의 값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야, 이 S1, S2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10, 15, 40, 50, 못 외우는데. 자,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요 교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교점을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볼까요? T 많이 싫어요? K라고 해봐요. 그러면 쓰기가 너무 귀찮은데. K가 더 귀찮은데? 나 T는 이해해서 아 싫어. T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까먹었어. 씨. T는 너무 싫어. 짜증나. 인정. 근데 나는 K 더 좋아해. 음식이 왜 싫어? 자, 야 보세요. 보세요. 야, 지울게요. 네, 이걸로 안 할게요. 보세요. 야, 봐. 여기 넓이를 S3라고 할게. S3. 요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고? S3. 자, 봐. 확률연수 X가 40부터 어디까지? 50까지의 넓이는 뭐랑 같은 거냐면 S1하고 S3랑 같은 거라고. 여기 이거? 예.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이게 확률에서 X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니까 40부터 50까지 넓인 거라고 되겠어요? 근데 얘는 정규분포야, 표준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지.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 되시겠어요? 그러면 X는요, 평균이 얼마야? 40이었지.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이야, 10. 10이란 대답을 듣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해주면 얘는 표준화해주면 평균은 뭘로 간다고? 0으로. Z는 뭘로 간다고? X는 뭘로 간다고? Z로. 그 다음에 50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40에다가 표준 편차가 몇 개만큼? 한 개만큼 1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의 넓이는 표를 보고 구하는 거라고. 예. 그럼 여기 보면 스몰 z죠? 여기 스몰 z죠? 스몰 z가 우린 0부터 어디까지가 궁금해? 1까지가 궁금한 거니까 1이 얼마인데? 0.3413 즉 S1 더하기 S3가 뭐라고? 0.3413인 거라고. 이게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별로 할 게 없어요.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확률 구할 건데 y가요 40에서 50을 구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좀 더 하고 여기는 숙제 안 낼게요. 안 낼 테니까 문제를 내 풀고 좀 끝낼 테니까 보세요. 그럼 얘는 뭐야? S2 더하기 S3죠. 되시죠? 앞에 이항분포까지만 하라고 할 테니까 그 뭐냐 연속 확률 변수까지만 하라고 할 테니까 이거 도대체 잘 니네 까먹을까 봐 지금 하는 거야. 까먹을까 봐. 그럼
그럼 얘 무슨 분포야? 정규분포지. 정규분포는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해야 돼. 네. 그럼 표준화하려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지. 근데 y의 평균이 얼마였어? 50. 분산이 얼마였어? 분산이 5제곱이었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야? 5인 거야. 그럼 얘 평균이잖아. 평균은 뭘로 간다 했어 아까? 0으로. y는 뭘로 가요? z로. 되겠어요? 그럼 40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몇 개 작아요? 2개 작죠. 작은 거라. 마이너스 2. 2개 작은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지. 네. 근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는 0부터 2까지 넓이랑 똑같죠. 좌우 대칭인 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S2 더하기 S3의 넓이가 얼마라고? 0.477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S2 마이너스 S S2 마이너스 SO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죠. 이해 가십니까? 다시 그 3점짜리만 풀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그 43번 사람하고 43번 내가 상해 내가.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네. 아까 내가 한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셨어야 돼요. 언니들 오빠들 봐봐. 얘 보면 뭐야 얘 3점짜리네 이런 예병을 봐봐. 근데 중요한 얘기야. 봐봐. 확률 변수와 똑같아 안 똑같아? 근데 부동항이 어때요? 똑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기억나십니까?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데 똑같대. 그 말은 좌우 대칭이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 얼마야? 더해주면 얼마냐고? 120은 대칭축의 몇 배? 2배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대칭축이 뭐야? 평균인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평균이 60이구나라는 걸 찾으셔야 된다고. 제곱의 평균 나왔네. 그러니까 니네는 뭐가 궁금해? 제곱의 평균하면 뭐가 생각나요? 분산이 생각나죠?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분산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라고 했어요? 더하라고 했죠. 되십니까? 근데 거기 보면 x의 분산을 뭐래요? 시그마 제곱이라며. 평균을 뭐라고 했어? m이라고 했죠. m제곱 얘기했죠. 이해 가십니까? 되겠어요? 즉 근데 근데 m제곱이 얼마야? 3600이지. 빼고 나면 16인 거니까 따라서 표준 편차는 얼마야? 3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x니 z니 x죠? 뭐라고? 자, 얘는 표준 정규분포표예요? 정규분포표예요? 정규분포거든? 그러면 가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얘예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한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즉 얘 확률 표준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평균은 표준화하면 뭐 된다 그랬어? 0. x는 표준화하면 뭐 된다 그랬어? z.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스몰 z로 쓰시면 돼. 스몰 z로 바꿨으면 된다고.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평균에다가 더했죠. 시그마를 몇 개만큼? 1.5개만큼. 여기 1.5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2 쓰면 되는 거고. 2.5 쓰면 되는 거고. 어려워. 그럼 저기 있는 확률 0.4332. 넓이 똑같거든. 넓이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얘기나 이게 주어진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 구하래요? 확률 구하래요. x가 60
P발보다 작을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근데 많이 화났어요 지금. 얘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X가 무슨 분포예요?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좋아요. 아이씨 개새끼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적분이 안 되니까 뭘 못 구해요? 확률을 못 구하니까 안 좋은 거라고. 확률을 못 구하니까 안 좋은 거니까 우린 뭘로 바꿔야 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Z로 바뀌죠. 68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얼마야? 60이지. 표준 편차가 얼마야? 4지. 즉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몇 개만큼? 2개만큼 많은 새끼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0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이 구하는 거라고. 되겠어? 네. 그럼 우리는 여기 넓이가 얼마야? 0.5인 거지. 네. 여기 넓이는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2까지 넓이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네. 여기다 0.5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 되는 거야? 얘는 0.9772가 되는 거라고. 이게 가십니까? 네. 내용 아니 날라고 그래요. 내가 그 불이 지금 던진 거 같아. 이러고 치는 내가 씨. 자 다시 거기 44번 같은 게 좀 어려워요. 아니 내가 요거까지 할게 요거까지. 44번 보시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죠. GT가 어떻게 정의된다 보세요. GT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평균이 T고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면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 따른다고. 평균이 얼마야? T. 표준 편차가 뭐야? T 제곱분의 1이죠? 그냥 분산은 T 4제곱분의 얼마? 1. 얘가 분산인 거예요. 분산. 표준 편차 제곱해야 돼 분산이라고. 여기서 뭐래요? GT는요 뭘로 정의되냐면 확률로 정의했어요. 되세요? 이게 무슨 분포야? 정규 분포야. 그럼 확률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지. 이게 내용이 다예요. 그럼 얘는 표준 정규로 바꾸면 X를 뭘로 바꿨으라고? Z.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2분의 3에서 평균을 빼죠. 그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 얘 다시 써주면 2분의 3 빼기 t의 t제곱 얘가 돼요. 이해가? 근데 GT에 뭐가 궁금해요? 최대값이 궁금하죠? 얘 뜻이 뭐예요? 이거보다 왼쪽의 넓이잖아요. 이거보다 왼쪽의 넓이니까 최대가 되려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죠. 어떤 개새끼야 누구야? 얘보다 왼쪽 넓이인데 그게 최대가 돼야 되려면 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커야죠. 내 말 이해가? 네. 아니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 넓이 그 숫자가 점점 커져야지 넓이가 커지지. 결론적으로 뭐가 최대가 돼야 돼? 얘가 최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 최대 최소니까 우린 뭐예요? 그림 그려야죠. 되시겠어요? 최대 최소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 그림 그려야 돼요. 근데 그림 그리려고 봤더니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니까 원래는 미분해서 그림 그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우리 그림 그리는 거 배웠죠? 최고차항에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인정?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곱 있죠? 그러니까 접해야 되죠? 그리고 뚫어야 되죠? T축. 손 너무 아프다. 너무 세지네. 여기 0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2분의 3이라고 되시겠어요? 그럼 최대는 근데 여기 보면 T가 뭐라고 써있니? 양의식 전체별로죠? 그럼 T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여기가 제일 높은 데죠? 그럼 그때 X값이 궁금한 거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접할 때면 몇 대 몇? 2대1.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가 뭐야? 3분의 2만 곱하면 여기 1이 1. 지금 T가 1일 때 최대인 거예요. 알겠어? 그럼 내가 물어본 게 최대 1대 T 값을 구하래요? 최대 값을 구하래요? 최대 값이니까 T가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 돼요. 1 넣어야죠. 지금 우리는 뭐 구하는 거냐면 확률 구하는 거야. Z가 1 대입해주면 얼마야? 얼마였어? 2분의 1인가? 2분의 1이 얼마야? 0.5잖아. 되겠어?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죠? 2분의 1 0이 있지? 이거보다 작은 쪽에 0이 넓이 다 구하는 거 아니야? 0.5에다가 이것만큼 더해주면 되죠? 0.5까지 넓이가 얼마래요? 0.192로잖아. 0.5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0.6915가 답인 거라. 이게 어려워 이게? 자, 숙제입니다. 내가 일요일까지 저번에 숙제를 뭐 했냐면 연속을 숙제를 했죠? 근데 심화 문제는 파트 3는 심화 문제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고민을 좀 했어요. 심화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기에 조금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빼드릴게요. 그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기본 문제나 응용 문제가 너무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하고 쇼부를 쳤어요. 네, 내고를 했어요. 심화 문제에서 어려운 건 좀 빼고요. 그거를 하려고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기본하고 응용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프린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을 벌써 프린트를 했거든요. 좋댔어요. 스테이플러가 안 찍혀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눠드릴 건데 알아서 가서 찍으세요. 나는 다른 선생님처럼 친절히 찍어도 못 드려요.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이쪽 컴퓨터 이쪽이 프린터기는 스테이플러가 안 찍히거든. 내가 이거 다른 데 가서 찍어 해왔는데 시작 안 찍힌 거예요. 몰라요. 딴 거 찍히면 안 돼. 아까 똑같이 아까 우리 이게 연속으로 보고 내가 프린 줬잖아. 그거 찍혔잖아. 근데 저건 안 찍혀. 이걸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은 일요일날 극한해 오시고요. 자, 통계는 어디까지 해 오시냐면 그렇게 빨리 심화 문제는 다 빼세요. 심화 문제는 빼고 36페이지까지입니다. 되시겠어요? 심화 문제 빼고 36페이지까지입니다. 다 해야 가는 거고 질문 다 해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채워. 내가 일요일날 원래는 오늘 니네 저번 주 클리닉을 드린다고 했었죠? 아십니까? 근데 내가 이번 주 클리닉 문제를 봤어요. 어렵더라고요. 할 거예요. 이번 주는 할 겁니다. 할 건데 니네가 얼마만큼 아닌지 궁금해서 하긴 할 건데 클리닉 좀 못 봤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클리닉이 무슨 니네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못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상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시험을 못 봤으면 왜 못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고치시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못 봤네? 여전히 난 못 봤네? 다음에도 못 봐야지. 이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아니? 내가 니네한테 15문제밖에 안 봅니다.
근데 그거를 감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보시라고. 되시겠어요 이거? 일요일까지 숙제가 뭐였냐면 너 수투 교재 안 받았지? 일단 좀 나오시고 일단은 수투 교재에서 파트 2, 파트 3에 있는 연속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통을 푸는 거고. 되시겠어요? 가세요.